데이터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아이템을요, 변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값에 관련한 데이터가 있다면 뭐 집 사이즈라던가 방의 개수, 뭐 집 위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변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변수를 이해하려면 분포를 확인하는 게 가장 쉬운 접근인데요. 이 분포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섞여 있어서 이 용어를 살펴보면서 분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값과 중앙값에 따라서 분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우선 분포를 구글에서 찾아보았는데 분포는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의 분포는요, 이 펑션을 얘기를 한대요. 펑션은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함수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입력값이 있으면 이 수식에 대해서 결과값을 얻는 게 함수인데, 여기서의 입력값은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시험 성적이 변수다라고 하면 뭐 0점부터 100점이 있으면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가장 이렇게 스무스하게 라인으로 만든 게 얘가 바로 분포인데, 이 y축은 프리퀀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입력값은요, 이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10점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10점이 있으면 이 함수에 의해서 몇 명의 학생이 10점을 받았는지 우리는 결과값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60점이 있다 치면 60점이 있으면 이 함수에 의해서 몇 명의 학생이 60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문구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프리퀀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점이라는 데이터가 없지만 이렇게 분포를 알면요, 이 함수를 알면요, 11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그전 슬라이드에서 분포는 변수가 갖는 모든 가능성의 수에 대해서 얼마나 전체 데이터 중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식이다, 함수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분포 모습은요, 데이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간고사 성적이 있는데요. 얘가 변수겠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200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나열하면 이 데이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원장님에게 누구 소개로 왔다라고 했는데 모르셔서 그 친구 키는 뭐 저랑 비슷하고 얼굴은 뭐 동그랗고 눈 크고 여기서 C컬펌 자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누군지 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 창자 사이즈는 몇이고 손톱은 이렇고 이렇게 세세한 거에 설명을 하면 그 원장님은 당연히 그 친구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뭘 안다, 이해한다라는 건요, 생김새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지지고 볶아서 여러 가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서 얻는 값도 있지만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배열만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지금 얘를요, 배열을 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배열을 하고 나서의 첫 번째 수고요. 얘는 200번째 수고요. 뭐 얘는 100번째, 101번째라고 하면 계산을 안 했는데도 얘는
얘는 최소값이다. 얘는 최대값이다. 얘는 미디언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디언은요, 100번째 값과 101번째 값을 더해서 나눈 게 바로 미디언 값이에요. 중앙값.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민에서 중앙값은 50번째 값을 말하거든요. 이 민에서 50번째 그 가운데 값, 그러니까 25번째 값을 알 수 있는데 얘를 first quartile이라고 하고요. 이 미디언에서 맥스 사이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 75번째일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third quartile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는 다른 말로는 second quartile이라고도 해요. 지금 배열만 했는데 이렇게 min,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 max 이렇게 5가지 숫자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숫자를 five number summa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숫자로도 적을 수 있고 얘를 이렇게 그래프화를 하자면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개 숫자로 되어진 플롯인데요. 이 IQR이 뭐냐면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요. 이 25번째 값과 75번째 값의 사이가 바로 이 50%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레인지 안에 있는 이 숫자들은 요 수치 안에 있으면 전체 데이터의 50%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박스 플롯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 min, max, 1q, 3q 얘는 미디언. 아까 미디언이 66이었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예전에 조교 생활을 했을 때 채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언을 민으로 많이 혼동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박스 플롯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포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전체 50%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first quartile의 값이 뭐 55점이고 그리고 third quartile 값이 75점이라 쳤을 때 이 전체 학생의 200명 중에 반,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들은 55점과 75점 요 사이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민은요. 민을 수식화해서 적어보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i는 1부터 n까지 이게 시그마입니다. xi. 그러니까 전체 시험 성적 수를 다 더한 다음에 학생 수만큼 나누는 게 바로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은요, 이 박스 플롯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평균과 중간값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를 지금 66점이 중간값인데 지금 평균값도 66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값과 중간값이 지금 같은 상태인데 민값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민이 더 커지려면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더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커지게 되면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얘네들이 94점이 아니라 얘가 99라고 했을 때 얘 중앙값은 달라지나요? 어차피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냐는 전혀 상관받지 않아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66이고 얘네들의 숫자가 좀 더 커졌다고 치자면 평균값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요. 이렇게 돼요. 지금 first quartile은 55, third quartile은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75. 지금 여기에 50%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높은 점수에 받아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00점, 99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평균값을 더 올렸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꼬리가 오른쪽에 꼬리가 조금 더 길어진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디언 값이 더 클 때, 얘를 다른 말로 하자면 민 값이 미디언보다 작을 때, 네,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는데 지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얘가 민 값이 평균 값이 더 작아지게 되려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조금 더 작아져야겠죠. 만약에 4점, 얘는 5점, 얘는 6점, 8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평균이 66점에서 얘네들이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상황과 마찬가지로 중앙값은 영향을 받나요? 중앙값은 어차피 얘네 숫자에 상관없이 가운데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네 숫자들이 작아지더라도 이 66점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얘 55, 75 전체의 50%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왼쪽의 꼬리가 점점 길어지는 모습을 띄어요. 평균과 중간값이 같으면 얼추 이렇게 양쪽 꼬리가 비슷한 모양으로 이런 분포의 모습을 갖는데요. 만약에 민 값이 더 크게 되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더 크다는 거고 이 높은 쪽에 있는 숫자들의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점점 길어져요. 얘를 positive skewed distribu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외우는 방법은 여기가 positive, 그러니까 positive 쪽이어서 오른쪽으로 꼬리가 더 길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분포가. 근데 민 값이 미디언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미디언이 더 클 때는 지금 시험 성적이 적은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시험 성적이 더 작으려면 왼쪽에 꼬리가 더 길어져야겠죠?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과 미디언 값이, 중앙값이 서로 달라지냐에 따라서 서로 값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할 때 이렇게 분포의 모습이, 이 모습이 포지티브 스큐냐 아니면 네거티브 스큐냐로 바뀌게 돼요. 여기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symmetry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얘는 positive skewed distribution, 얘는 negative skewed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포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여기서 끊어갈게요. 궁금한 내용이나 수정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